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해요. 환승연애 2에 나연씨가 태희씨를 안았고 그거를 지수씨가 지켜보면서 1대 8안이 일어난 장면이거든요. 이 안에는 나연씨의 특성, 심리, 그리고 지수씨의 특성, 심리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인물들이 왜 저런 행동을 했고 어떤 심리가 기인해서 저런 행동이 일어났나, 그리고 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려는 그 심리의 원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용해서 현실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봅시다. 희두씨가 소주 최고의 안주라고 하면서 무생채를 먹어요. 오징어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무생채는 그 안주로 어울리나? 나연씨는 이제 난 그거 싫어한다 그렇게 먹고 있는데 태희씨가 와서 누워있다가 매워, 뭐 맛있긴 맛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나연씨의 얘기를 들은 거죠 지금. 그래서 지수씨는 이게 뭔지 정확히 몰랐어요. 오징어채? 근데 희두가 무생채 이랬죠. 그래서 태희씨가 깜짝 놀라요. 무에다가 술을 먹는다고? 그래서 나연씨가 뭐 그래도 맵지만 괜찮다. 하지만 이제 태희씨는 저걸로 안 되겠다. 그래서 내려가서 안주를 준비를 하죠. 그래서 또 눈치가 빠른 지수씨는 또 태희 혼자 가서 뭔가 준비하는 것 같으니까 도와줄 게 없나 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수씨가 이것저것 도와주면서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나연씨가 안주를 만들고 있는 태희씨를 발견하면서 너무 고마우니까 내가 진짜 오빠라고 부를게 이러면서 딱 포옹을 하죠. 그리고 이거를 지수씨가 보면서 속으로 화가 나서 나중에 나연씨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 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면 지수씨가 이제 이거 태희 오빠가 만들어줬어 하면서 가지고 와서 이제 희두씨한테 주는데, 희두씨는 태희씨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둘이 약간 상극이잖아. 그거는 제가 태희씨 편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희두씨는 이상할 것 같아 이러면서 한 입 먹고 표정도 안 좋아요. 근데 그렇지만 또 막상 맛있으니까 단짠 이러면서 또 좋게 말을 하죠. 희두의 자존심이 보였어. 자, 그러면 이 장면에서 나연씨부터 한번 파봅시다. 나연씨는 왜 그랬을까? 먼저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해보자고. 이때 나연씨의 기분은 어땠어? 이때 나연씨의 기분은 일단 술을 마셨어요. 술 기운이 있어. 일단 이거는 감안해야지. 물론 술을 마셨다고 모든 면죄부가 주어진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어쨌건 저 사람이 술을 마셨기 때문에 평소보단 조금 오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었지. 일단 그거는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것도 1차원적인 얘기인데, 희두씨한테의 질투야. 그게 어떤 장면이었어? 팔찌 발견한 거. 그래서 문득 희두가 팔찌를 끼고 있는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나연씨는 지금 여기 와서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다 힘들지. 근데 이제 나연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X가 없었어요. 처음에 이 숙소를 왔을 때. 그래서 누구보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고자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마음이 연결됐었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부풀어 오른 상태였었지.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걸 이겨내고 누군가를 알아가려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X가 와 있었어. 그래서 X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알아가고 이러면 X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요동치는 게 조금 적었을 거라고. 그 변화가 처음에 부정적인 감정부터 드러나지. 왜냐면 내 앞에 X가 있으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 미련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러다가 새로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이렇게 과정을 밟아왔는데, 나연씨는 달랐다고요. 그냥 긍정적인 마음이 있다가 부정적인 마음이 훅 들어왔어. 부정적인 마음이 뭐야? 질투. 그리고 또 얘는 와가지고 나한테 막 원망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훨씬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포심은 왜 생겨요? 생존에 직결되는 게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은 좋은 거지만 생존에 직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더 집중하도록 설계돼 있어.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에 집중하도록 살아야 되지만, 어쨌건 그러니까 나연씨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부정적인 마음이 훅 들어오니까, 그렇잖아도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이게 그렇지 않아도 커 보이는데 갑자기 뒤늦게 더 훅 들어오니까 이게 긍정적인 마음이 남아있냐고. 부정적인 마음에 더 집중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더 힘든데, 물론 이 더 힘든 거는 나연씨의 성향의 문제도 있어. 근데 그건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어쨌건 여기에서는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이랑 반지를 맞췄어도 끼지 않는데, 지금 얘는 다른 사람이랑 팔찌를 껴?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내가 저걸 봤는데 저게 지연이에 대한 거였네? 이러면서 지금 또 멘탈이 한 번 더 나간 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나갔고, 그래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된 마음들이 섞인 상태.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태희 편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태희와 나연씨는 절대 안 맞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왜냐? 나연씨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태희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태희는 욕심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성에 대해서도 막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자기를 포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 삶에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사람이지 성공을 위한 걸로 막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나연씨는 어때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연씨는 태희씨와 연결이 안 될 거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나연씨는 태희씨를 보면서 마음을 접을 거라고. 그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연씨가 얘기를 하잖아요. 태희씨에 대한 얘기거든요.
본인의 삶의 가치관이든 근데 난 태희 오빠의 내면을 잘 이해 못해. 들으면서 좀 힘들었어 내가. 너무 다른 사람이었냐고 이제 지수씨가 물으니까 그랬다. 그래서 내가 데이트도 문자도 다 안 보냈다. 이거를 지수씨가 들은 거예요. 나연씨 입장에서는 태희씨는 이제 후보에 들지 않아. 그래서 태희씨한테 오히려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연씨는 태희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얘가 나를 좋아할 거라고는 아예 신경도 안 써. 좋아할지 안 할지를 신경을 안 써.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태희는 내가 생각했을 때 얘는 남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태희씨가 남성적 매력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연의 세계관에서의 태희는 남자가 아니야. 이거는 원빈도 마찬가지예요. 원빈, 태희 이 친구들은 남자가 아니야. 희두는 다른 나라 왕자님이지. 나는 공주님이고, 규민은 멋진 귀족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나연 씨의 관점이지. 그러니까 나연 씨는 그 성공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항상 화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을 받아온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을 갖고 나를 사랑스럽게 보는 건 당연한 일이야. 근데 하지만 나는 태희를 그렇게 보지 않아. 그래서 내가 태희한테 어떤 행동을 해도 뭐 이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진전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게 지금 오히려 태희한테 편하게 대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나연 씨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아까 제가 이제 공주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뭐 공주병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약간 엘리트 의식이 있어. 그리고 실제로 나연 씨는 엘리트기도 하고, 그런 게 이런 무의식에도 깊이 박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자부심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주기도 해.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내가 어떤 좋지 않은 행동을 스스로 안 하는 그런 필터가 되기도 하니까 굉장히 좋은 면이 될 수 있어. 근데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몇 장면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일종의 그런 마음의 상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희도 씨가 모기 있다고, 야 저기 모기 있다, 너 모기 물린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기를 치우거나 아니면 뭐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연 씨는 뭐라 그래? 난 안 물려. 그러니까 이게 10대 청소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고 생각하는 10대 친구들이 많아.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바뀐다고. 아,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구나. 나는 세상에 돌아가는 큰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구나.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걸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고요. 보통 이제 30대, 40대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나연 씨는 아직 20대니까 이제 세상의 중심이 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토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되게 열심히 살아가는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 규민 씨랑 고궁 창경궁 놀러 왔을 때도 규민 씨가 여기가 익숙하다고, 나연 씨가 나 여기 살았었나 봐. 그래서 규민 씨가 이제 공주였냐고, 그러니까 저 공주였나 봐요. 이런 농담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담이지만 나는 공주 같은 사람, 이런 특별한 사람,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이 유지된 사람이야. 그 마음을 갖는 10대 청소년들은 많아. 근데 세상에 부딪히고 좌절하고 이러면서 그게 깎여 나간다고. 근데 나연 씨는 생각보다 그런 식의 좌절은 없었어. 항상 사랑받아 왔고 항상 최고의 위치에서 살아왔단 말이야. 지금 아나운서나 이런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직 안에서 뭔가 막 거기서 태움 이런 게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쨌건 내가 혼자서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직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주로서의 마음, 난 특별한 삶이라는 마음이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내가 태희한테 어떤 이런 행동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꽈팅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이건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계속 애인이 있었다. 꽈팅을 나갈 이유가 없었다. 또 하나는 꽈팅을 같이 나갈 그 정도의 친한 사람이 없다. 세 번째는 내가 아나운서든 이렇게 유명해질 사람이니까 꽈팅 같은 걸 나가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 뭐 세 가지가 다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세 가지는 대부분 뭐 희두라는 친구도 어떻게 보면 그 나연이가 가지는 엘리트 의식에 한 숟가락 더 얹어준 면이니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나연 씨가 가지는 그 엘리트 의식과 욕심에 연관성이 있죠. 자, 그러면 나연 씨에 대해서는 이따가 지수 씨랑 좀 엮어서 더 얘기하기로 하고, 지수 씨는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 재밌는 포인트예요. 이날 지수 씨가 희두 씨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밥 포슬포슬 잘 지어볼게 고마워. 저게 지수 씨가 보낸 문자거든요. 그런데 지수 씨는 이 안에 사람들의 X나 이런 관계를 가장 잘 꿰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지수 씨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도 지수 씨가 지연 씨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누가 누구 X일 거야, 누가 누구 X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맞잖아요. 그리고
최근화에 나왔던 지금 9명에서 제주도 여행 갈 때도 짝이 없는 그 한 명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차라리 그게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물론 모르겠어. 아직 나오는 장면은 아니니까. 근데 지수 씨의 그 예측도 맞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야. 근데 어쨌건 희두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지만 희두한테 문자 못 봤죠. 왜? 희두는 이때 지연 씨한테 보냈어. 자기 엑스인 나연 씨한테 보낸 건 아니야. 그런데 지수 씨는 알아. 희두가 나연 씨의 엑스라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희두한테 문자를 보냈어.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문자를 안 와. 그럼 거기 연관된 사람이 누구야? 자, 나연 씨야. 그러면서 나연 씨한테 누가 문자 보냈어요? 규민 씨, 내일 드레스 코드는? 이러면서 내일 데이트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내일 향수 보러 가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걸 보냈어. 근데 물론 이날 규민 씨가 나연 씨한테 문자를 보낸 거를 지수 씨가 확실히 알진 않았겠죠. 그런데 어렴풋이는 알고 있을 거야. 왜냐면 규민 씨가 나한테 문자를 보내다가 안 보내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더블 데이트를 한 날이야. 그러니까 그날 나연 씨랑도 데이트하고 지수 씨랑도 데이트하고 문자를 지수 씨한테 안 보냈단 말이에요. 나연 씨한테 보냈었어. 그 뒤로는 나연 씨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씨는 알지. 문자가 안 왔을 시점에는 몰랐겠지만 이 사람이 이제는 나연 씨한테 계속 보내고 있구나. 그러면 나한테 문자가 오던 사람이 안 온 이유는 누구야? 나연 씨야. 두 번째. 그리고 또 이날 나연 씨가 문자 받았어. 다음에 물 한 번 주러 가야죠. 저 누구야? 원빈 씨야. 물론 원빈 씨가 나연 씨를 막 좋아해서 가자 이런 건 아니었지. 그냥 나연 누나라도 한번 같이 얘기도 해보가 이래야겠다 생각해서 보냈을 텐데 이거를 지수 씨가 몰랐거든요. 문자 보낸 건. 근데 이 뒤에 그 술자리 그때쯤에 이야기를 해요. 그걸 지수 씨가 들었어. 그래서 이 내용을 들었어. 지수 씨가. 그러면 내가 문자 보낸 희두 그리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던 규민 그리고 원래 내 엑스였던 원빈 이 세 명이 전부 나연 씨랑 얽혀버리는 거야 지금. 그런데 와서 테이를 안아버리네? 이러면 지금 여기 있는 남자 전부 다 나연 씨랑 얽혀있다고. 물론 여기 있는 사람 서로 얽히는 건 당연하지. 근데 지수 씨 입장에서는 내가 받았을 수 있었던 사랑을 나연 씨가 다 가져간 거야. 그래서 지수 씨 입장에서는 나연 씨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지수 씨가 아예 지연 씨처럼 눈치가 없는 사람이면 나연 씨를 막 저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수 씨는 상황 판단은 되게 빠른 사람이거든. 그에 비해서 그에 맞는 행동은 덜하는 사람이야. 조심성이 강한 사람이지. 나연 씨는 그 반대야. 상황 판단력은 지수 씨보다 떨어져도 행동을 많이 해. 눈치를 안 보고 행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두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른 면이 있단 말이에요. 눈치라는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눈치를 파악하는 데 빨라. 누구? 지수 씨. 이 사람은 눈치 있게 행동하는 것만 빨라.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될 때가 많지. 근데 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활동적이고 멋있다 이렇게 보지만 이렇게 완전 극단적으로 갈리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날 지수 씨는 0표 받았어. 지수 씨가 0표 자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이제 뭐 그렇게 타격감이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타격감이 없다고 느끼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잖아요. 아무래도 상처를 받지. 어떻게 안 받겠어. 그래서 원빈 씨한테도 선택을 계속 못 받는 시점이었었고 이때 규민 씨랑 데이트하고 온 날도 돌아왔는데 규민 씨가 문자 안 보냈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싫으면 데이트 날 안 보내? 이러면서 타격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았을 거야. 지수 씨의 판단력으로는 이때 규민이가 나한테 문자 안 보낸 이유가 나연 씨 때문이었구나 알았을 거라고. 그리고 딱 선명하게 드러나진 않는데 지수 씨가 희두 씨와 데이트를 해보려고 시도하긴 했었어요. 그랬다가 뭐 취소하고 이랬었지. 그리고 이 장면입니다. 원빈 씨가 혼자 일기를 쓰고 들어가는 장면에서 나연 씨가 이제 몇 시에 일어날 거야 물어봐요. 그래서 9시에 일어나서 물 주기로 일종의 데이트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도 9시에 일어나야지. 지수 씨가 다 듣고 있는 거야. 내가 희두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아니야. 희두는 멋있는 남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수 씨가 가장 좋아할 만한 외모를 갖고 있지. 스펙도 굳이 따지자면 원빈 씨와 비슷한 계열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화려한 직업이잖아요. 국가대표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수 씨가 눈길이 안 갈 수는 없어. 근데 물론 지수 씨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그런 거를 여기서 티를 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씨 눈에서는 약간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 희두 씨가.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연 씨 X야. 그런데 저렇게 다 가진 것 같은 나연이 원빈이한테도 그러네. 규민이도 뺏어가 놓고 심지어 희두까지도. 그런데 와서 테이를 안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수 씨가 인터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 나연 언니가 호감 가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 규민 씨. 저라면 그렇게 행동 안 할 것 같거든요.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저라면 마음에 없으면 안 할 행동을 제가 봤을 땐 다 하는. 조금 그랬어요. 보기 안 좋았고. 다른 행동이었으면 제가 그랬을 텐데 안아버리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누가 여기서 잘못했나? 그거를 파헤치자는 건 아니야. 실은 내가 지수 씨 입장이었어도 나는 지수 씨처럼 행동했을 것 같고 내가 나연 씨 입장이었어도 나연 씨처럼 행동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지수 씨의 생각 저 부분에서 지수 씨가 나연 씨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마음의 근원에는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그 마음의
동인이 됐던,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던 그 원인은 이 사람은 도덕적 기준에 어긋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제재를 가해야겠다가 아니라고. 그 동인은 상실감 그리고 질투심이었어. 그런데 그게 도덕적인 동인으로 포장이 되면서 얘기를 한다고. 왜냐면 이거는 윤리적이지 않아요. 저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 행동은 윤리적이지 않아. 그리고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줄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야. 그래서 저렇게 행동하는 건 나쁜 짓이야 라는 게 지수 씨 생각이 된단 말이지. 근데 이 두 사람을 떠나서 우리 입장으로 한번 보자. 우리 생활로 한번 돌아봐봐. 주변에 내가 유독 악인으로 찍는 사람들이 존재해. 유독 내 눈에 악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내가 갖지 못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이야. 그 장점이 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그 장점과 단점이 물론 맞물려 있는데 그 장점이 커 보이니까 내가 그 사람을 더 악인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물론 이 케이스를 좀 과장해서 해석하는 거긴 해요. 이 사람들이 절대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그 부분을 경계해야 돼. 물론 지수 씨는 똑똑한 사람이라 그렇게 되진 않지만 이 마음이 강해지면 내가 그 사람을 어느 순간 미워하고 있다고. 실제로 그 사람이 잘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버려. 이게 얼마나 손해냐고.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에 집중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미워하는 감정에 집중해.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이 뭔가 나쁜 행동을 하는지만 나중에 지켜보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물론 지수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게 오늘 실은 하고 싶은 얘기였어. 제가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른 컨텐츠에서도 좀 계속 다룰 거예요. 우리 삶을 굉장히 자주 지배하려고 드는 부정적인 프로세스거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삶을 조금 돌이켜보면, 좀 다시 이 사람들 얘기로 돌아와서, 지수 씨가 나연 씨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은 내가 예전에 가졌었던, 그리고 가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수 씨는 예전에 정말 화려했어. 과에서 가장 이쁜 애. 그러니까 내 세계에서 내가 가장 이뻤지. 그리고 나는 심지어 댄스 동아리였어. 가장 활동적이고 그리고 남들 앞에 서서 무언가를 보여주는 지금 스타였지. 대스타였지. 그러니까 댄스 동아리면 어쨌건 그 학교 내 일종의 아이돌 같은 역할이잖아요. 아이돌은 좀 심한가? 어쨌건 그런 화려한 그룹이란 말이야. 그리고 거기서 가장 이뻤어. 그럼 탑스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 지금은 학부모들 상대하면서 평범한 학원 선생님이 됐어.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과거의 삶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 일상적인 사람이 된 거지. 내가 걸그룹의 센터에 있다가 어느 순간 학원 선생님이 된 거야. 학원 선생님 되게 좋지. 안정적인 삶이고, 지수 씨한테 만약 너한테 걸그룹 센터 할래? 학원 선생님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지수 씨는 학원 선생님 할래요? 라고 할 것 같아. 선택한 거야. 나도 나한테 만약 선택지를 준다면 나도 뭐 선생님 좋아요 라고 할 것 같아. 아이돌로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되게 웃긴다 근데. 아니, 무슨 나한테 아이돌 시켜줄 거냐고. 그쵸? 예. 여우의 심포도도 이런 심포도가 없다. 어쨌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쨌든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이 많을 거라고. 근데 이 선택을 했을 때 다른 누군가는 아이돌이나 이런 스타로서의 삶이, 물론 지수씨가 아이돌을 꿈꾼 건 아니야. 근데 이런 스타로서의 삶, 화려한 삶을 살다가 여기로 온 거니까, 선택했으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화려한 삶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이 학원 선생님이라는 걸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있어. 근데 지수씨는 아니었다고. 저걸 선택했어. 그러면서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써 잃은 게 있어. 뭐야? 나연씨 같은 삶이잖아. 그게 물론 지수씨가 이렇게 아나운서나 막 이렇게 되는 삶은 물론 아니었지. 그런데 그런 성향이라고. 나연 씨는 여전히 화려해.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고, 그리고 여전히 남 눈치 안 보면서 인기를 즐기고 살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지금 지수 씨가 포기한 삶의 모습이라고. 물론 지수 씨 삶에 아나운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또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성향으로 봤을 때 지수 씨가 이 안에서 가장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그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삶의 기회 비용을 눈앞에서 보여주는 게 나연 씨야. 그래서 나연 씨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스물스물 그렇잖아도 올라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처음에 규민 씨 그렇게 됐고, 원빈 씨랑도 지금 데이트하려고 그러고 있고, 그리고 내가 관심 있었던 희도는 그래 뭐 지연이랑 잘 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 그런데 보니까 지연이 얘도 안 돼. 지연이 얘도 그냥 꽝이야. 지수 씨가 봤을 때. 결국 희두랑 나연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금 그게 지수 씨 눈에는 그렇게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거든요. 결국 나연과 희두는 서로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물론 모르죠. 그거는 뭐 어떤 변수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모르지만 지수 씨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나연 씨는, 물론 지수 씨가 나연 씨를 공주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나연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공주라고 생각하고 왕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희두면서 왜 그런 이성으로 보지 않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발을 걸치느냐지. 그리고 여기 이 숙소에 와서 일종의 서민 체험 과정에서 매력적인 규민 씨에게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규민 씨한테 만족하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조금 뭐 세월이 좀 흐르면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숙소에서 나가면 그러니까 나연 씨가 규민 씨로 만족을 못할 가능성이 있지. 네, 그렇습니다. 어쨌건 이 장면에 대해서 조금 빨리 다뤄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고, 실은 이 두 사람을 각각 좀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얽힌 그런 다른 장면들도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해야 될 게 진짜 많네요. 제가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빨리빨리 따라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빨리 다뤄드렸어요.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